안녕하세요. 스토리 엑셀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수식과 함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계산식부터 연산, 기호, 함수 사용까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엑셀의 계산 방식은 여러분이 배운 수학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은 머리로 푸는 계산이죠. 공식과 원리, 논리를 이해하고 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엑셀은 함수와 셀 주소, 연산 기호를 통해 명령을 내리면 대신 계산해주는 도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학은 원리를 이해하고 머리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엑셀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함수와 셀 주소를 이용해 명령을 내리면 자동 계산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결론은 엑셀의 수식은 수학을 꼭 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을 하고 싶은지만 정확히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엑셀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계산식을 입력하는 방법과 엑셀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계산 도구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함수는 엑셀이 정의해 놓은 프로그래밍된 명령을 함수명으로 불러와 셀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항상 등호로 시작하는데요. 등호는 수식의 시작, 셀 간의 연결, 계산 명령의 시작을 뜻합니다. 즉, 엑셀의 수식은 입력 값과 셀 주소와 연산 기호와 함수,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계산 명령을 내리는 구조라는 거죠. 오늘은 먼저 간단한 계산식과 함수, 산술 연산 기호와 셀 참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엑셀 계산식 시작해 볼게요. 파일은 파일 열기 찾아보기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3번 엑셀 입문 기초편 열어주시면 되고요. 암호는 11로 동일합니다. 산술 연산식을 기준으로 했고요. 함수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리본 메뉴 잠깐 숨겨 놓을게요. 컨트롤 F1 키 누르면 리본 메뉴 잠깐 숨겨지고요. 식과 연산식 시트부터 살펴보면 오늘은 산술 연산식을 이용해서 엑셀의 계산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트에 엑셀에서 사용하는 연산식이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은 산술식 시작해 볼게요. 시트는 산술 연산 시트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비열 일행에 있는 연산식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예제의 총점과 평균을 산술 연산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함수 사용은 다음 시트에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산식을 시작하면 이전 영상에서 셀 참조를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똑같이 계산식도 는으로 시작합니다. 등호를 시작하면 엑셀에 셀을 참조하겠다, 수식을 시작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는 해서 홍길동의 국어, 영어, 컴퓨터 점수를 더할 건데요. 78점 더하기 79점 더하기 85점 하고 엔터 치셔도 홍길동의 총점이 계산되겠죠. 242점으로 계산식을 보면 숫자를 써서 적용한 거고요. 하지만 과목이 많거나 수강 인원이 많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입력 자체는 사람이 하는 거라 오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 셀을 참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셀을 참조해서 계산해 볼게요. 는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컴퓨터, 이렇게 해보면 셀을 참조하면 색깔로 셀 참조한 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입문편에서 셀 채우기를 배우셨잖아요. 수식도, 셀 참조도 연속 채우기가 되기 때문에 엑셀이 유용한 겁니다. 셀 채우기로 김유신까지 끌고 가시면 그러면은 하나의 식으로 나머지 인원까지 모두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의 편한 점이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시면 셀이 참조된 거, 연속 채워졌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수식만 보고 싶을 때는 컨트롤 물결 표시 눌러주시면 계산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컨트롤 물결 표시예요. 그리고 평균도 똑같죠. 는 계산식 시작하고 총점 나누기 세 과목이니까 3 하고 엔터 치시고 요거도 연속 채우기 해주시면 평균값 계산 끝났어요. 더하기와 평균
나누기 연산식을 사용해서 계산식을 적용하신 거고요. 밑에 있는 총점도 똑같겠죠. 3번의 총점은 전체 총점이죠. 는 하시고 셀 참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누르시면 나머지 전체 국어의 총점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인원이 지금은 5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100명 이상일 때 이 더하기를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함수를 사용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죠. 지금 현재는 산술식을 쓰니까 여기까지 하고 엔터. 평균도 나누기 5명이네요. 5명. 엔터 치시고 연속 채우기를 하는데 총점과 평균 같이 하셔도 되겠죠. 연속 채우기 하면 계산이 끝났네요. 지금 계산식에서 더하기를 저희가 하나, 둘, 셋, 4번 눌렀잖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는 하시고요. 합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sum이에요. su까지만 치시면 su에 해당하는 함수가 리스트 목록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sum을 선택하시면 인수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이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가 열리고 인수를 보여줘요. 가로가 열렸다는 거는 함수를 시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더하기를 눌렀었잖아요. 이번에는 더하기 없이 전체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더하기 sum을 해준다라는 거죠. 끝의 의미로 가로를 달아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 더하기를 4번 눌렀었잖아요. 더블 클릭해보면 일괄로 콜론의 범위를 잡아줬기 때문에 홍길동에서 김연아가리의 합계 sum을 내주겠다라는 요게 이제 엑셀의 유용한 점이겠죠. 평균도 똑같아요. 평균은 에버리지예요. 클릭하시면 AV까지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나오죠. 더블 클릭하시면 타이핑하지 않아도 함수명을 다 적용해주고 가로까지 열어줘요. 그러면 인수 넘버를 달라고 하니까 셀 범위, 숫자에 있는 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아까보다 빠르게 총점과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도 똑같겠죠. sum 하시고 탭 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고 엔터. average 더블 클릭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아도 되는데 함수명 하나 썼으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함수 2개 이상 썼을 때는 반드시 가로를 닫아주셔야 지금은 하나 썼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인식하고 바로 닫아준다는 거죠. 끝났네요. 요거 산술 연산 함수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엑셀을 쓰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겠죠.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트 한번 볼게요. 영업 통계 시트로 넘어가셔서 회색 부분에 있는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총 매출이에요. 는 여기에 계산식이 있죠. 1, 4분기 더하기 전부 다 산술 연산이에요. 오늘은 함수는 다음 시간에 2, 4분기 더하기 3, 4분기 더하기 4분기 구했어요. 그리고 연속 채우기 드래그 하지 않고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인식하고 마지막까지 연속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만약에 데이터가 많다면 데이터베이스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알아서 연속 채워주죠. 그 다음에 평균 매출은 총 매출 나누기 4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계산 끝났네요. 가족수당은 식은 여기 있어요. 인원 곱하기 3만원. 한 명당 3만원을 준다는 거죠. 이 인원 곱하기 3만원. 어쨌든 계산식은 직접적인 숫자를 적용해도 되고 셀을 참조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연산 기호가 들어간다. 엔터 산술 연산식 써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품 정보도 동일하고 요건 넘어갈게요. 재고 현황도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요 재고 현황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맨 아래쪽에 테두리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죠. 기초 더하기 고 마이너스 출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요 서식이에요. 연속 채우기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더블 클릭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테두리 서식이 없어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서 복사하셔서 10행부터 15행까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식만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식 그대로 적용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배우셨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수식만 붙여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보고서 실적 나누기 목표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되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0.80이 아니라 80%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셀 서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컨트롤 F1번 눌러서 리본 메뉴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백분율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여기에 백분율 있어요. 소수점 한 자리를 나타내겠다, 두 자리를 나타내겠다, 나타내지 않겠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셀을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월급 명세서는 지나갈게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셀 참조 1번 시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산술연산식과 셀 참조 부분을 중심으로 다뤘다라고 보시면 돼요. 셀 참조 1번, 2번, 3번으로 나눴는데 1번은 상대 참조를 뜻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시트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상대 참조. 그리고 셀 참조 2번 시트에서는 절대 참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의 중간인 혼합 참조. 이 세 개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혼합 참조까지 이해되시면 셀 참조는 전부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1분기 더하기 2분기 더하기 3분기 더하기 4분기인데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물결 표시 눌러요. 보시면 전부 다 연속 채워졌죠? 네, 그냥 셀 참조, 셀이 연속 채워진다라는 거를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 옮겨서 절대 참조 시트, 총 판매 대수, 수량이에요. 이 수량의 총 판매량을 구할 건데 식은 간단하죠. 총 판매 대수 곱하기 제품 단가 3만원이니까 3만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HR 2행 오른쪽 버튼 눌러서 쉼표 스타일 이거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오류난 거. HR 5행에 보시면 오류를 표시한 값이거든요. 이 오류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밸류 오류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참조값이 3만원을 곱해야 되는데 3만원이 아니라 보시면 HR 3행에 총 판매량 숫자를 곱한 게 아니라 문자를 곱한 거죠. 문자를 곱하니까 값이 틀렸다라는 오류를 나타낸 거예요. 3만원은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두 지울게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모두 지우고 다시 한번 HR 2행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샵은 고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수식 표시줄 한번 보세요. HR 2행을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F4번 한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앞뒤로 붙어 있죠. 그러면 행과 열을 모두 잠궈주겠다. 고정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4번을 한 번 더 누르면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혼합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행과 열 둘 중에 하나가 붙으면 혼합 참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저희는 HR 2행을 완전 고정시켜야 되니까 행과 열 모두 잠궈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연속 채워주면 그리고 더블 클릭 중간중간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참조가 3만원이 전부 다 제대로 물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 이 달러 하나가 셀을 연속 채워준 거를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됐네요. 그러면은 다시 시트 옮겨서 셀 참조 혼합 참조예요. 예제 하나 더 풀고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율은 재고량 나누기 총 재고량인데 총 재고량은 C열 8행에 있어요. C열 8행의 총 재고량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값을 모두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죠. 재고량 나누기 총 재고량인데 이 총 재고량은 값이 하나예요. 고정된 값이니까 F4번을 눌러서 잠궈준다. 절대로 연속 채워지지 말아라 하고 엔터 치시고 얘도 100분율 서식 썼네요. 그리고 연속 채워주면 초보자들은 중간에 더블 클릭해서 셀이 제대로 참조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값이 나왔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꼭 검사를 하시라는 거죠. 자격증반에서도 한번 설명드리거든요. 일단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4개의 값의 셀 참조 값을 미리 지정해 놨는데요. 보시면 F열 6행의 셀 참조는 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J열 6행의 셀 참조는 절대값 참조 썼네요. 어쨌든 전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을 고정해 놨어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세요. 행은 여기 행 앞에다가 달러 표시 붙이면 행만 고정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열 고정은 열 앞에다가 달러 표시는 했는 거예요. 이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연속 채울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상대 참조 연속 채우기 해볼게요. 끌기 하시면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전부 다 오른쪽 정렬 할게요. 왼쪽 정렬 할게요. 그럼 보시면 위에하고 똑같이 정답이 나왔죠. 왜냐하면 얘는 다 연속 채워진 거니까 셀 참조된 거니까. 다음에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는 어떻게 되냐면 연속 채우 보시면 전부 다 가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행열을 전부 다 달러 표시 해놨기 때문에 결과값도 전부 다 가겠죠.
이제 행이에요. 행 고정의 혼합 참조를 보시면 연속 채워주면은 행은 가나다 나왔네요. 밑으로도 가나다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가나다가 나온 이유는 전부 다 일행을 고정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이 일행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전부 다 가나다로 결과값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열은 그 반대겠죠. 보시면 전부 다 이것도 오른쪽 정렬을 해줄게요. 어떻게 되나요? 행을 고정했을 때와 열을 고정했을 때 결과값이 이해되시면 오늘은 마스터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와 요거예요. 행과 열, 혼합 참조다라는 거. 네, 오늘은 파일은 여기서 끝낼 건데요. 결과적으로 식과 연산식에 저희가 사용한 산술 연산식을 사용해 봤고요. 함수가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 혼합 참조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렇게 적용된다. 수식에 앞으로 계속 적용될 거니까 꼭 이해하고 다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